오늘도 강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의 첫 출발인데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주도 섹터가 매일매일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됩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 쪽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좀 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 HBM 시장이 견고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지금 뭐 글로벌 IB들도 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주가 전망을 판단해야 할까? 내년까지는 좋다고 했거든요. BOA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내년까지만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 내년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AI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AI를 하겠다는 거고 AI를 하게 되면은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전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본인 주관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또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의견과 맞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트렌드의 변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고성능 하이엔드 AI 칩 그리고 엔비디아 하이닉스랑 연결고리가 정말 견고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들어와서 딥시크가 출연하게 되면서 가성비 AI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AI 칩을 수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AI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그 브로드컴이 LG를 통해서 하반기에 또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HBM이란지 AI의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서 트렌드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수혜가 되는 게 일단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어쨌든 하원 쪽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20을 비롯한 저가 칩에 대한 어떤 수출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저가 칩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저가 HN3뿐만 아니라 이제 GDDR7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위력이 좀 더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가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단언컨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절대적인 수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계속 가겠지만 만약에 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연유를 인해가지고 저가 칩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GDDR7 이런 수요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DRAM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좋아지는 폭이 있잖아요. 요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뭐 제 의견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주가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까요? 사실 하이닉스가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건 업종을 달리하는 겁니다. 업종을 달리하지만은 종목 자체에 어떤 노이즈가 있었다라는 종목들을 우리가 사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노이즈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었지만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펩토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112 노이즈 요걸로 해서 하한가를 맞았지만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가 칩이라든지 그리고 GDR7 이런 쪽에서 DRAM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이제 앵커님께 질문하신 대로 30만 이상 회복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시용 잔고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엄청 있거든요. 늘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과거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 시용 잔고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좋게 작용은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였던 30만 원 이상 회복 여부는 지금 당장은 네.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좀 회복세가 네네. 둔화될 수 있겠다. 삼성전자는 신용 잔고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곳이 삼성전자인데요. 뭐 호재가 많아요. 네네. H20에 HBM3E 들어간다. HBM4도 지금 양산 샘플 공급했다. 네네. 고객사에. 거기다 중국 칩 수출 규제도 완화했죠, 미국에서. 삼성전자 또 가격 메리트까지 네네. 있죠. 이것만 봤을 때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좀 거뜬하게 돌파해 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은 이 물음표에 정말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뭐 제가 네. 안 좋다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하이닉스가 더 좋은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2분기 때 9조 원대 얘기 나오는데 3분기, 4분기도 최소한 9조 원대 이상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좋아지는 폭은 하반기 갔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조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실적 개선 폭이 네네.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이시고요. 부품단 안에서 최근에 탄력 좋은 네.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투톱에 대한 기대 수익보다는 오히려 소보장단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사님 네네.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봐야죠. 같이 같이 다 담아요? 봐야죠. 투톱도 담고 네. 부품도 담자. 그럼 왜냐하면은- 어떤 종목을요? 네.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자 작년 1월 달부터 4월 달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때 당시 HBM 이슈가 되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는 HBM들이 갔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에서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대장이 이끌어줘야 그 아랫단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제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연관성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하반기에 중국 쪽으로 수출될지 안 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B40이라는 칩이 수출이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메모리가 아시겠지만 GDDR7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YC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이게 이제 GDDR7 품질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YC도 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GDDR7에 들어가는 디램 메인기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C, 심텍 같은 경우는 GDDR7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소캠 관련주인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LPDDR5, 5G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좀 종목을 압축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YC, 심텍, 3A 로직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YC, 심텍, 3A 로직스 다 뭐 기판이나 뭐 DDR 관련 종목들인데요. 네, 이 세 가지 종목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 신재생 넘어갈게요. 하나솔루션이 영업 손실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거의 그 차이가 한 1,500억 원 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AMPC 효과 제외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많이 회복됐대요. 네네. 좀 고점까지 다 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일단은 중국 쪽, 죄송합니다. 그 미국 쪽 일단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숫자가 찍히고 있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신재생 같은 경우는 중국발 공급과잉 해소 기대감 이게 가장 원천적인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 오늘 화학도 강하죠. 지난 6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화학 최근 같은 경우도 중국발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해가지고 최근에 뭐 현대제체 같은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제가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기재에 깔려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급과잉 해소 기대감 있는 상황들 속에서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실적까지 잘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아시겠지만은 그 태양광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 사업 쪽에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폐지는 일단 지금 7월 14일 기점으로 철회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OCI 홀딩스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도 가능해요? 매수 진입이요? 네, 조정 시 일단 매수 진입은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면은 지금 시점에 뭐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솔루션만 볼 게 아니라 네네. 신재생 전반적으로 시선을 넓혀가야 할지도 궁금한데 오늘 풍력까지 같이 네네네. 세거든요. SK 오션 네네. 플랜트라든지 뭐 CS 윈드도 그쵸? 강하고 탑픽이 있습니까? 일단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솔루션이 잘 가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네. SK 오션 플랜트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뭐 아리백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전력 설비만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시장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SK 오션 플랜트거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해상 풍력이잖아요. 해상 풍력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 관련돼 가지고는 SK 오션 플랜트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전력 설비 쪽에서 전력 인프라 쪽에서 해상 풍력 쪽으로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연관성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신재생 쪽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저희 그러면 2차 전지도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지난주부터 강했는데 네네. 오늘 또 더 강합니다. 계속 잘 가거든요. 2차 전지는요, 사실 캐즘, 그 수요 회복이라는 우리가 문턱 앞에서 계속 그 주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 요즘 호재가 있다면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추세가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에서 그 부품을 사면 거래대금 지급일을 원래 200일을 줬었는데 60일까지 단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추세적인 변화로 봐야 하나요? 글쎄요. 우리가 원초적으로 네.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의 어찌 보면은 그 장거 공업이죠, 중국에 그쪽이 이제 리튬 생산 중단을 했다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면서 근데 그 전날 중국 증시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앨범아리안 종목이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완전하게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려면은 결국 그래서 많이 팔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기차 캐즘 이게 결국 수요 문제잖아요. 근데 리튬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판매까지 증가가 연결이 될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일시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 수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자 업체들인지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라면 가격이 올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라면 가격 올리게 되면서 그리고 과자 가격이 올리게 되면서 이 가격 상승 효과가 지속이 됐나요? 한 개 분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나요? 한 개 분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뭐 신재생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건 이 공급과잉 해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수요와 연결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단기 변동성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을 예를 들게 되면 생각보다 시세가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세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일단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리튬을 포함한 소재 관련된 기업들만 현재 정말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장비 쪽이라든지 이쪽과 장비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 TCC들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센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단기 변동성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하고 소재하고 리튬 중에서 셋 다 지금 다 단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 LNF가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비중국 대상의 이제 고객사들, LFP 배터리 고객사를 뭐 확보해놨고 네. 출하량도 높아진다. 이거는 분명한 실적 개선의 사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안에는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메리트가 없다라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으로 보자라는 것들이죠. LNF 리포트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전에 LNF가 가지고 있었던 뭐 공모 BW한 이런 노이즈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네.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조방원 보겠습니다. 좀 너무 단어가 셌나요? 조금 나중에 투자를 더 고려해보는 걸로. 이사님과의 시선은 네.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조방원 보면 지금 조선방산이 정말 높은 고밸류의 주가를 만들어냈는데도 이 고밸류를 다 지워낼 만한 정말 강력한 수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네. 있나 봐요.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좀 사야 그러게요. 되나 싶은데 뭐 한화오션도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방산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약간은 그렇게 긍정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중립입니다. 부정 아닙니다. 그래서 네. 중립까지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이게 같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때가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환매가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자 상반기에는 자 트럼프 관세 국방비 증액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방산이 저는 테마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슈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넘어와서는 이 트럼프 국방비 증액 물론 이런 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관세 이런 게 있지만 금리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선방산이 많이 올랐다는 것에는 부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랠리가 일정 부분 많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금리 쪽으로 시장이 이슈라든지 테마를 잡아 나가게 된다라면은 조선방산보다는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이런 악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선방산도 뭐 그런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지금 위치에서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물론 바이오도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정보점 돌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바이오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에서 결국은 네네. 어떤 섹터가 바통을 잡느냐가 관건인데 네네. 조선방산이 잡기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섹터가 그러니까 대비적으로 조선방산이 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바통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바통을 이제 못 받고 이제 이쪽으로 좀 수급이 갈 가능성이. 제가 오늘 좀 단어가 센가요? 자, 마지막으로 원전 네. 보겠습니다. 원전은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착공까지 나올 거다. 그 윤곽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정부에서도 탈원전이 아니라 확원전 할 거다라는 네네. 이야기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조정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잠시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네네. 거죠.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함에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태용이라든지 성강밴드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그리고 확정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그 과거
우진혜택 같은 원전 해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기술, 태영, 두산 에너비티 같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차트가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액션 플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대량의 전력 수요를 누가 충당시킬 건가? 원전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조금 좀 방향을 틀은 것 같고 전력 설비 쪽은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맞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펩트론이라든지 한원스페이스가 그 단기 급락이 있었지만 회복시킨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물론 일진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이 진짜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 끝이 날지 아니면은 뭐 페트론이라든지 한원스페이스처럼 회복시키지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있잖아요. 일신전기 같은 경우 소형 변압기 쪽인데 산일전기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또 효성중공업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